그러니까 독자 자신의 어떤 이야기로 끌고 갈 수 있는 부분을 계속 이렇게 쳐내는 저는 느낌이에요. 그런 측면에서 저는 오히려 더 흥미롭다고 느낀 게 뭐냐면, 그러니까 계란찜이 좋았어요. 또 우리 가을의 시소도 기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세 번째 소설입니다. 이서수 미조의 시대라는 소설이고, 미조라는 인물이 자리를 찾으려고 하는 과정을 겪는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먼저 사회적 자리를 찾으려 하는데 그 취업 면접을 보죠. 잘 안 된 것 같고 그 소개를 해준 수영 언니 다른 회사지만 회사 생활 이야기를 들어보니 이제 여성 창작자로서 이 사회에서 자리를 잡는다는 것이 너무 그 자기 소외의 길인 거죠. 또 다른 한 이야기의 축은 주거의 그 자리를 찾아가는 이야기입니다. 재건축 때문에 살던 집에서 나가야 돼서 이제 엄마하고 같이 살고 있었는데 뭐 반지하 같은 장롱을 뭐 돌려야 되거나 고구마를 줄기를 좀 잘라야 되거나 그래서 온전한 나를 담을 수 있는 집은 마련할 수가 없는 거죠. 이 시대는 육체적인 소진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 굉장히 말라가게 하는 그런 시대야. 좀 정신적으로 가혹한 그런 경험을 하게 하는가, 그런 의미가 이제 제목에 또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성 노동자들이 역사적으로 시간과 시대로부터 억압받아 왔는가, 그 과정에서 이제 미조의 오빠인 충조가 전혀 장남으로서 혹은 가족 구성원으로서 가족을 책임지지 않으려고 하는, 이 아버지가 평생 모아서 준 5천만 원이라는 것이 우리 삶에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한 이 어떤 시대적인 상황, 이런 것들도 이제 보여지면서 여성의 삶과 남성의 삶이 갖고 있는 대비라는 것도 이 소설에서 중요하게 말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모녀 관계라는 것이 한국 소설에서 되게 중요하게 다뤄지는 문제 중에 하나인데, 이 미조의 시대가 좀 특이한 지점에서 그걸 다루고 있고, 면접 보는 장면이 저는 되게 인상적이었는데, 이렇게 대화가 굉장히 설득력 있게 쓰이는데 엄마와 딸의 관계에서는 그 설명이 굉장히 많이 생략되어 있는 것 같아가지고, 과연 가능할까 이런 관계가? 일을 조금 더 해보려고 하거나 엄마도 일을 해야 되겠다, 그런 현실적인 측면에서 좀 설득력이 부족한 게 아닌가. 근데 저는 그런 측면에서 저는 오히려 더 흥미롭다고 느낀 게 뭐냐면, 그러니까 어떻게 보자면 되게 그 엄마의 어떤 억척스러움이 없잖아요. 그게 저는 오히려 되게 매력적으로 다가왔던 것 같아요. 다른 사람이랑 못 잔다고 얘기하는 수영 언니조차도 어쨌든 엄마를 챙기고, 아까 말씀하신 K 장면으로서의 어떤 삶 같은 것들은 생각해 볼 만한 지점이 많다는 느낌을 가지고 읽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수영 언니가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지금 시대가 정신적으로도 학살하는 시대다. 책임져야 될 것들이 너무 많은데 내 주변의 인물들은 전혀 책임을 지지 않고 있어요. 하도 내가 책임질 게 많으니까 내 정신이 너무 피폐해져서, 왜 반지하 방에서 사는 상상을 하다가 지나가는 사람들 발에 내 머리가 차이겠다. 근데 그 사람들 기분이 어떨까를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피동적인 그 태도에서 그 미조가 주변 상황에 완전히 결박돼 있는 그런 부분을 보여주는 것 같아서, 그래서 아마 수영 언니가 그렇게 호감을 표하는데도 내가 잠깐 손을 잡지만 그 미조가 갖고 있는 그 압박감 같은 것들을 다 보여주는 것 같아서, 미조는 수영 언니랑 좀 잘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하면서 읽었어요. 머리 차이는 사람 마음을 생각하다가 쟨 정신머리가 없어서 좀 차여야 된다, 막 이런 식으로 그런 방식의 어떤 문장의 연쇄도 저는 되게 좋아서 저도 너무 좋게 읽었는데, 이제 조금 저도 아쉬운 부분이, 시를 쓴다라고 하는 것, 그림을 그린다라고 하는 게 구도 자체가 약간 낭만화된 느낌도 살짝 있었어가지고, 그 엄마의 모습도 약간 아까 말한 어떤 비리얼리티 같은 점이 그 부분이 살짝 걸리긴 했는데, 뭐 그건 이제 그냥 마음에 걸리는 거고, 그거 빼고는 너무 좋았던 부분들이 많은. 힘들고 팍팍한 삶에서 예술이나 창작이 나를 위로해주고 이렇게 도움이 된다 생각하는데, 사실 그림 그리는 것과 이 시 쓰는 거는 일상에 아무런 도움이 안 되거든요. 그런 예술과 창작의 못쓸모를 얘기해서 저는 듣기 좀 재미가 있었어요. 제일 마지막에 근데 결국 그 답답한 마음에 일기장을 펼치면서 결국 이 상황에서 뭐라고 나에게 위로가 되거나 내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거는 글쓰기라든가 창작 같은 행위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네, 이제 마지막 소설입니다. 임선우 작가의 낯선 밤에 우리는. 희애하고 금옥이라고 하는 두 여성의 이야기인데, 그 아버지의 구속이나 강압을 짊어진 여성들인 것 같아요. 금옥이라고 하는 여성은 희의 학교 동창인데, 그 당시 이제 없는 사람으로서 따돌림을 당해요. 그 학교 동창들이 뭐 사생대회 같은 걸 나갔을 때 트럭에 천막을 열었더니 강아지들 60마리가
방치돼가지고 고은에 이렇게 때로 죽음을 당해 있거든요. 근데 그게 알고 보니까 그 금옥의 아버지의 트럭이었던 거예요. 그 아버지가 그 생명을 너무 하찮게 다뤘다는 그 원죄를 물려받은 금옥. 희애는 이제 제가 생각해 그 생명의 구속이 이제 그 시아버지, 어떤 그 가족을 만들어라라고 하는 어떤 그런 구속을 주잖아요. 딱 일어나서 달력을 봤는데 동그라미가 쳐져 있어 보니까 이게 시험관 악의날인가 싶었는데 앞에도 동그라미가 쳐져 있고 달력이 앞에 계속 동그라미가 쳐져 있는 거예요. 남편과 성관계를 맺었던 날들을 시아버지가 체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두 여성이 이제 우연한 만남과 이제 어떤 작은 연대를 그리는데 그 첫 만남이 지하철에서 이제 나갔다가 금옥이 이제 약간 포교를 하고 있을 때 금옥이 그런 말을 해요. 나는 아버지에게 구원받았다. 그런 어떤 이제 구속의 삼위일체를 이루는 저는 그런 구도로 봤고, 내가 기댈 곳은 이 친구인데 계란찜을 해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 밤을 보내는 그 순간이 또 저는 되게 음식을 매개로 이루어졌다는 점이 또 되게 매력적이라서 여러모로 되게 생각할 거리와 디테일 들어간 문장들이 잘 어우러진 소설이었던 것 같습니다. 마지막에 제일 충격적인 반전이랄까, 저는 그거를 작가가 언급해주지 않기를 바랐어요. 동그라미가 쳐져 있다는 걸 확인하고 그냥 금옥에게 뛰어가서 그냥 식사하는 장면으로 끝났으면 독자 입장에서는 그런 것들을 좀 아마도 추론하게 되면서 훨씬 더 이 풍부하게 느꼈을 것 같은데, 금옥이 사라졌을 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사실 잘 얘기 안 해줘요.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결말도 마무리했으면 이런 것들이 훨씬 더 풍부하게 느껴졌을 것 같은데, 결말에서 왜 이거 알려줬을까? 이 소설의 어떤 좋은 점을 만들어내기도 하지만 좀 전에 말씀하실 때 어떤 자기적인 지점 같은 것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독자 자신의 어떤 이야기로 끌고 갈 수 있는 부분을 계속 이렇게 쳐내는 느낌이 들어서 작가가 너무 다 얘기해버렸다. 너무 금옥 편을 안 들어준 거예요, 이 소설이. 그러니까 아빠가 잘못해서 왕따를 당했고 난 희애랑 중학교 때 친했는데 내가 왕따를 당했기 때문에 희애랑도 멀어졌고, 약간 이 금옥이라는 인물이 왜 그런 종교단체에 매달렸는가에 대해서 약간 좀 강하게 들어오지 않았어요. 왜 거기에 들어갔고 매달렸는지에 대해서 좀 그게 좀 아쉬운 게 있어서. 전 특히 좋았던 거는 계란찜이 좋았어요. 마지막에 이렇게 확 어떤 무언가에 도달하게 되는 그런 소설들이 있잖아요. 그게 단편 소설의 어떤 전형적인 미학 중에 하나이고, 불어오르는 모양과 우리가 상상하게 되는 어떤 촉감과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 둘이 왜 목적지에 이르렀다고 얘기를 하는가, 순간적으로 도달을 했는가, 이것을 그 계란찜으로 다 보여줬다. 여성 신체가 막 학대당하는 것 같은 그런 고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사실 이 전체 소설을 봤을 때 꼭 그것이 아니어도 상관없을 것 같거든요. 지금 이 시대에 그런 여성들이 굉장히 많고, 여성의 어떤 고통에 대해서 말할 때 그 부분을 꼭 이제 어떤 생명 윤리와 관련시켜서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인데, 그 부분이 너무 가볍게 그냥 다뤄졌. 왜 하필 그 지점을, 여기에 대해서 좀 진지하게 접근을 했으면 어땠을까. 네, 그러면 이것으로 오늘 여름의 시소 대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점이에요? 아이고. 네, 저희가 긴 시간 토의를 하고 네, 어떤 작품을 뽑을지 되게 고민이 깊었는데 이제 결과가 나왔습니다. 선생님들께서 각각 여름의 시, 여름의 소설 발표를 해주시면. 여름의 시 발표하겠습니다. 저도 아직 결과 안 봤거든요. 네, 여름의 시는 신이인 시인의 불시착입니다. 여름의 소설은요, 이서수 작가의 미조의 시대입니다. 축하드립니다. 오늘 참여하신 소감을 좀 간단하게 얘기를 해주시면 좋겠어요. 시에 대해서 이렇게 한 편의 시를 갖고 이렇게 길게 여러 사람의 얘기 들어보는 게 처음이라서, 시를 이렇게 읽는 건 재미있구나라는 걸 알게 된 시간이었거든요. 같이 읽어보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지금 최신의 작품들을 읽어볼 수 있어서 정말 재밌었고, 아마 앞으로도 이 작가분들은 약간 따라 읽게 될 것 같은 그런 생각도 들고요. 재밌었습니다. 네. 오늘 두 분 참여하셔서 되게 좋은 이야기 많이 들려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또 우리 가을의 시소도 기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